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저번 시간부터 계속 중세 말기에 이제 나타난 현상들 계속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교황권마저도 세팅합니다. 이런 교황권 정점에 있었던 교황 황제 이름이 뭐였죠? 이노센티우스 3세였죠. 기억나죠? 이노켄티우스 3세요. 이노켄티우스 3세지만 쌤이 항상 말하지만 정점은 뭐다? 네르마길의 시작이다. 이 황제 때부터 네르마길이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실패로 돌아갔고요. 교황권은 굉장히 약화됩니다. 이건 사실 교황 스스로가 자초한 부분도 있어요. 교황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교황은요, 종교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뭡니까? 어떤 지역의 영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떠한 영주로서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이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권한이 약화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아비뇽 뉴스입니다. 여러분, 아비뇽 뉴스 하고요. 여러분, 카로사의 굴욕 기억나죠? 카로사의 굴욕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비뇽 뉴스는 1309년부터 1377년 이때죠. 굉장히 이때가 어때요, 여러분? 보통 혼란스러운 시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이때 뭡니까? 자크리의 난 저번 영상에 봤는데 1358년이었잖아요. 자크리의 난이 이때 터졌었잖아요. 그죠? 와터 탈런은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안 터졌습니다. 1381년이기 때문에. 그죠? 아비뇽 뉴스 이후에 와터 탈런이 터지네요. 자, 교회와 성직자에 대한 과세 문제. 무슨 뜻이냐면, 이제 유럽이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마다 뭐가 있겠어요? 교회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교황이 여기 있죠. 교황이 각국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냐, 그러니까 세금을 매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에 있는 교회의 성직자나 교회에 내가 내가 과세할 수 있냐, 내가 세금 매길 수 있냐 이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기 당연히 하지 않아? 교회는 교황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에 대한 그 과세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영주 내지는 왕이 가지고 있죠. 이거 기억나요? 영주가 과세권을 가지고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했는데 쌤이 불이권이죠, 불이권. 이 불이권을 굉장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황이 그걸 가져가려 한다. 교황이 그 돈을 가져가서 어떻게 할래요? 자신의 힘을 키우려고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독일에서는 잘 먹혔어요. 왜냐하면 독일에서는 이때 황제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으니까. 근데 프랑스에서는 이게 안 먹힌 거예요. 특히 프랑스는 교황에 대해서 점점점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키워가려고 했어요. 저번에 얘기했죠. 교황이 프랑스에 붙은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필리프 4세가 삼부회를 소집해요. 여기 보면 필리프 4세가 삼부회를 소집한 우편인데요. 자, 왜냐하면, 자, 봐요. 필리프 4세하고 보니파키우스 8세 교황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아닌 필리프 4세하고 교황인 보니파키우스 8세가 붙은 거예요. 그죠? 교회에 대한 세금을 누가 가져갈 거냐? 교회 세금을 누가 가져갈 거냐? 또 붙었단 말이에요. 그럼 교황은 당연히 뭘 쓰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그레고리 7세하고 하이니 4세가 붙었을 때 그레고리 7세가 뭘 빵 때리니까 하이니 4세가 바로 와서 굴복했어요. 파문이죠. 이거 뭐예요? 지방에 있는 영주나 백성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 왕 아니야? 제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제 이교도야? 제 왕으로 안 모셔도 돼? 이런 거 아니어서 그게 파문이란 말이에요. 파문 딱 때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영주와 백성으로부터 지지를 확 떨어뜨려서 왕권을 어떻게 하는 거 확 약화시키려고 하는 게 교황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왕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문제를 먼저 교황하고 다이렉트로 붙기 전에 뭐 하면 돼요? 영주라든지 그 지역의 백성들로부터 뭘 얻으면 돼요? 지지를 얻으면 되죠. 그래서 소집한 게 삼부예요. 삼부에는 물론 이때 왕이 기적으로도 지지를 얻는 굉장히 중요한 루터가 되지만요. 또 동시에 여기에 이제 시민도 참여하기 시작해요. 나중에 보면 알겠죠. 여기 시민도 조금씩 참여하고요. 그러면서 이게 나중에 결국 프랑스 대혁명으로 갔을 때의 이 삼부회가 그 삼부회예요. 그 시작점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왕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회의였지만 뒤로 돌아갔을 때의 삼부회는 어떻게 돼요? 시민의 권위를 어떻게 하는 높이는 회의가 되죠. 어쨌든 이 삼부회입니다. 이 삼부회에서 영주로부터 지지를 받으니 보니파키우스가 파문을 때려도 영주로부터 이미 지지를 받기로 했는데 뭐 그게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히는 거죠. 그래서 영주들이 황제를 오히려 더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요, 이런 상황은 그러니까 교황의 파문이 먹히지 않는 상황은 이미 십자군 전쟁 때부터 있어요. 십자군 전쟁 때 이미 이런 일들이 있어요. 구체적인 거는 이제 몰라도 되겠지만 이때 이미 있어요. 근데 이때부터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안 먹히니까 필립 4세가 어떻게 합니까? 로마로 들어가서 교황 끄집고 어떻게 해요? 오는 거죠. 끄집고 오는 상황이 되면서 아비뇽을 이전시킵니다. 근데 교황 입장에서는 뭐냐, 그 이탈리아에 계속 있으니까 이탈리아의 하나의 영주잖아요. 주변 세력과 계속 싸우게 되고 굉장히 불안전한 상황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프랑스로 오니까 어때요?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 프랑스로 와서 프랑스에서 그럼 또 어떻게 해줬냐? 교황한테 굉장히 어느 정도 우대 정책을 취해요. 그러니까 교황 입장에서 또 뭐예요? 굳이 나가고 싶지 않은 것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황제가 교황을 아비뇽으로 옮겼다는 것은 교황권 쇠퇴지만 정작 와서부터는 교황들은 아비뇽에서 또 적응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안타까운 사실 하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죠?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이때가 지금 흑사병이라는 때죠. 종교 지도자라면 백성이 뭐 할 때 죽어 나자빠지고 있을 때 그들에게 위로를 줘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할 망정 아비뇽에 처박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안락, 자기의 신분 유지에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황권 더 쇠퇴하는 거죠. 이 흑사병 와중에 교황은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또 로마들은 어때요? 아니 교황은 로마를 지켜야 되는데 로마에 교황이 없어. 어떻게 하면서 자기들도 어떻게 해요? 교황을 또 선출해요. 또 아비뇽도 교황을 선출해요. 그래서 교회 대분열은요. 교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쪽 다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교황이 양쪽 다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때 뭐가 터져요? 와터 타일라인 라인이 터지는 거죠. 교황이 양쪽 다 있는 교회 대분열입니다. 여러분 교회 대분열과 뭐가 강상일까요? 동서교회 분열이요. 그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교회 대분열은 교황이 아비뇽에 가 있으니까 로마에서 따로 교황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황과 아비뇽 교황이 각자 선출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교회 대분열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 이해되죠? 그래서 로마와 아비뇽이 각자 교황을 선출했다. 그래서 사실 또 웃긴 사항이 그럼 이제 지금 한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때 지금 흑사병으로 온 유럽이 난리를 지키고 교황이 빨리 권위를 회복해야 될 이 시점에 교황이 둘이나 돼서 서로 진짜 교황이랑 싸우고 있으니 교회 권한은 더 어떻게 돼서 땅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또 공의회를 열어요. 여러분 교회에 큰 문제가 터지면 공의회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공의회를 열어서 공의회에서 뭐하냐? 또 교황을 선출해요. 그래서 로마 교황 1명, 아비뇽 교황 1명, 그리고 공의회 교황 1명, 그래서 교황이 3명이 적도 있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러면 교회를 이대로 둘 거냐? 아니다. 교회를 바꿔야 된다. 교회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위클리프하고 후스입니다. 이들은 둘 다 성서에 기반을 둔 신앙을 강조해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는 없는데 이제 교황이 만들어낸 교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언제 완성이 되냐면요. 그 니케아 공의회 때 완성이 되잖아요. 4세기 아닙니까? 니케아 공의회 때 완성이 되어서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니케아 공의회가 325년이잖아요. 325년 4세기 때 완성이 되어서 뭐 그 뒤에 뭐 칼데돈 공의회 뭐 몇 번이 있습니다만 거의 4세기 때 성경이 완성이 돼요. 이제 교황 입장에서는 뭐냐면 그럼 하나님이 4세기 이후로 우리한테 계시를 안 해주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뒤로 좀 연옥이라든지 지금 이제 교회는 그러니까 성당을 믿는 교회는 안 믿는 교회도 있어요. 연옥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마리아 신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요. 만들어내면서 이제 교황 나름대로의 이제 교리를 만들어 간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비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뭐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니케아 공의회 때 공인된 그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요거는 이슬람의 영향도 있어요. 이슬람도 뭐예요? 코란을 중심으로 해서 코란에 굉장히 근본 코란 그 자체에 굉장히 강조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성서를 기반으로 두고 신앙을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너거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위클리프하고 후스가 굉장한 교회입니다. 사실 위클리프의 그 추종자들이 후스죠. 이 위클리프는 영국 사람이고요. 후스는 지금의 체코직인데 체코하고 생각보다 영국 멀잖아요. 근데 이 후스의 추종자들이 체코에 가게 되고 그 후스의 그 영향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미안해요. 위클리프의 에서 배운 사람들이 체코에 가게 되고 그래서 체코에 있는 후스가 여기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후스는 위클리프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럼 이대로 둘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가 뭘 여냐? 공의회를 열어요. 공의회를 열어서 제일 먼저 한 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공의회 딱 열면서. 공의의 우선주의를 해요. 여기는 안 나오는데 여러분 좀 어려워서 말하지 않는 건데요. 공의의 우선주의. 즉, 교황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결정한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여기서 공의에서 결정한 거대로 따라야 돼. 무조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새로운 단일 교황을 선출합니다. 앞에 3명 다 아니야. 지금 우리가 선출한 게 딱 맞아 하면서 로마 교황의 전통성 인정했죠. 로마 네가 진짜야. 이렇게 딱 된 거죠. 그리고 위클리프를 2단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후스가 이때 다 가지 말라 했는데 후스가 들어가요. 여기 공의에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난 2단이 아니야. 왜 그리고 위클리프가 2단이야? 성경대로 하자는 건데 했더니만은 공의에서 너 2단 맞아? 하고 화형쳐요. 그러니까 공의에서는 기존의 교황이 세웠던 교리를 인정하지 않는 후스를 2단으로 규정했던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러면서 이 문제, 그러니까 아비뇽 뉴스 이후에 발생했던 교황권 추락과 관련된 교황의 여러 명 나오는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공의의 우선주의에 의해서 해결이 된 거거든요. 물론 뒤에 가면 교황들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공의의 힘을 약화시키고자 또 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아비뇽 뉴스 대단히 중요하겠죠. 아비뇽 뉴스. 교황권이 굉장히 추락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교황이 꼭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진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나 아비뇽에서 각각 교황을 선출하는 문제가 생겼고요. 나중에 공의에 가면 공의에서도 선출한다는 얘기 했었죠. 그리고 이것을 정리한 게 뭐다? 콘스탄츠 공의회인데 여기서 선출한 교황이 진짜 교황이 되었다. 그 다음 위클리프하고 후스가 교회를 비판하게 되는데 그거는 뭐다? 성서에 기반한 신앙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당연히 이들이 나중에 뭐에 영향을 주겠어요? 뒤에 가면 종교개혁에 영향을 줍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칼빈이라든지 루터라든지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겠죠.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